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소스 우리 커넥션 풀을 등록하시고요. 커넥션 풀을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를 위한 설정 작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시는 서버가 톰캣이기 때문에 톰캣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JNDI를 즉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는지 보실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다운로드 말고 도큐멘테이션에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톰캣 9.0이기 때문에 톰캣 9.0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톰캣 9.0에 도큐먼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JNDI 리소스를 선택해 주시면 JNDI 리소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JDBC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들 쭉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config tomcat resource factory에서 컨텍스트 태그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해 주세요 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네임과 드라이버 타입과 그 다음에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와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과 UR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유저 가이드에 나와 있는 JNDI 리소스, JDBC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서 자, JDBC 데이터 소스의 그 오라클 8i 9i 10지죠. 자, 오라클은 어떻게 연동하는지 여기 이제 그 컨텍스트 안에 리소스 네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합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스프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냐면 웹 app에다가 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뉴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런 리소스에 대한 명세를 정의하시는 게 여러분들 메타-inf예요. 메타-inf 폴더고 이 메타-inf 폴더에다가 이제 컨텍스트 XML 파일을 하나 만들고 등록을 하실 텐데 컨텍스트 XML 파일은 서버에 가시면은 여기 컨텍스트 XML 파일 있죠? 요거 그냥 카피해 가지고 메타-inf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컨텍스트 파일에는 현재는 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톰캣 그 아파치 톰캣에서 보셨던 요 리소스 있죠? 네, 요 리소스를 여러분들 카피해가지고 자, 카피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거 카피해서 그대로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JDBC 마이 오라클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스프링 쓰시니까 마이 스프링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 뭐 컨테이너에서 인증할 거고 타입은 자바X SQL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드라이버 매니저를 이용해서 받은 게 아니라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로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하나 더 줬죠. 둘 중에 하나 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URL은 JDBC 오라클 CN 해가지고 우리 접속 URL 쓰셨던 거. 그래서 이 127.0.0.1 대신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주소를 쓰셔야 되겠죠.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주소를 명시해 주시고 자, 시드명은 my seed 아니고 우리는 XE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기본이 X2예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스컷타이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ERP에 ERP 들어가 있는 거 명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펙을 정해 주시고 이게 리소스의 이름이에요. 이게 리소스의 이름이고 맥스 토탈과 맥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맥스 토탈과 맥스 아이들과 그 다음에 맥스 웨이트 밀리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맥스 토탈을 20으로 잡고 맥스 아이들은 10으로 잡았는데요. 맥스 토탈은 우리가 커넥션 풀을 이용하실 건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커넥션의 개수를 우리가 맥스 토탈에다 명시하시고요. 맥스 아이들은 우리가 커넥션 풀에 이제 기본으로 그
반납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일단 풀에는 몇 개를 최대로 유지해 놓을 건지 그 유지할 커넥션의 개수를 명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0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맥스웨이트 밀리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커넥션이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커넥션 풀을 이제 다 사용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우리가 기다리게 할 건지 막을 건지 뭐 이런 막지 않고 들어오게 요청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서버에 리소스를 우리가 리소스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DBC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개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작업하신다는 건 회사마다 정책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셔서 하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스프링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스프링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 회사의 어떤 그 특징들을 살려서 더 설계를 해서 새로운 아예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다양해요. 여러분들 다양해.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기본 컨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개념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개념을 익히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능력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소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셨죠. 그럼 이제 이 톰캣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톰캣이 스타트 될 때 원래 이 톰캣이 인식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설정 파일과 설정 정보를 읽어가지고 만들 거 만들고 세팅할 거 세팅하고 이러면서 스타트가 되거든요. 이것도 톰캣이 인지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톰캣의 내부에 커넥션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커넥션의 개수를 유지하고 얘 이름을 여러분들 JDBC my 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프링에서 이게 외부잖아요. 스프링에서 우리가 이 그 마이바티스랑 커넥션을 이용해서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등록된 그 DB 풀을 커넥션 풀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스프링에다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의 설정 파일을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프링의 설정 파일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스프링 JDBC 관련 설정해갖고 해놨던 요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커넥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현업에서 쓰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네.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으로 커넥션을 만들면 동시간대 요청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석 처리를 딱 해놓고요. 아이고. 그래도 히스토리는 남겨놓을게요. 주석 처리를 딱 해놓고 우리가 새롭게 JNDI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받아올 수 있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소스 방식을 이용할 거고요. 우리가 쓰는 방식은 와스에 등록된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쓰실 거예요. 자, 작업하는 방식을 쓰실 거고 등록은 빈즈빈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고 네, 아이디는 DS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ORG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JNDI가 있을 거예요. JNDI에 있는
네. 그 DBCP 말고 우리가 JNDI, 그러니까 JNDI는 뭐냐면 자바 네이밍 디렉토리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자바 리소스가 우리가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오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JNDI 오브젝트 팩토리 빈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고, 자, 속성으로는 프로퍼티, 네, 빈즈 프로퍼티 명시하셔서, 프로퍼티는 우리가 JNDI 이름, 등록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찾아오겠죠. 네, 그래서 등록된 이름을 찾아오실 거고, 아까 이름 그 컨텍스트에다 등록하셨던 이름이 JDBC 마이 스프링을 등록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빈즈 프로퍼티로, 요거는 리소스 REF 있습니다. 리소스 REF를 우리 리소스 참조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설정하시는 거죠. true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소스까지 등록을 하신 거거든요. 데이터 소스 이제 등록해 놓으면 준비가 되신 거죠. 자, 요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 JNDI로 데이터 소스 사용하시는 것만 일단 등록을 하신 거거든요. 서버를 스타트 해주세요. 자, 서버를 스타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스타트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 등록하시는 그런 작업만 이제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바티스를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